자, 이제 오비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현대적 원자 모형이죠, 그죠? 오비탈.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나왔다. 아까 선생님 설명을 했어, 그제? 질량이 매우 작은 물체는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시신경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사실 거기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 눈이 그 어떤 물체로 빛이 그 물체를 튕겨서 나오는 우리가 그거를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눈이 그걸 딱 인식을 해야 그 물체가 거기 있구나라고 우리가 아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매우 작아. 그리고 얘가 빨라.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빛이 그 입자를 통과를 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여기에 있는 어떤 입자가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정확하게는 없다라는 거야. 속도하고 위치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불확정성 원리를 바탕으로 양자화학이라는 학문이, 양자물리학, 양자 이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들로부터 계산돼서 나온 수학적 결과가 바로 오비탈인데, 이제 오비탈은 무엇이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지. 근데 확률적으로 얘가 몇 프로 확률로 여기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이걸 듣는 친구들 중에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과 통계 단원까지 배운 친구들은 이거가 나오면은 무슨 생각까지 갑니까? 확률이 있고 어떤 별량이 있다? 그러면 그 별량과 확률을 곱하면 뭐가 나오지? 평균이 나오지, 평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확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말은 할 수 있다? 평균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구나. 그죠? 정확하게 이제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딱 잡아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산하는 그 수학적 결론으로 확률이 나와 있고 별량이 나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혹시 평균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건 무엇이냐? 공간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오비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경계면이 나오는데요. 경계면. 이것이 S오비탈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경계면의 의미가 무엇이냐? 경계면의 의미가 무엇이냐? 중심으로부터 확률의 합이 90%가 되는 구간까지의 위치를 표시를 해놓은 게 경계면이야. 이거 보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보어의 이론에서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그죠? 여기 양이온 있고, 그 양성자 있고, 그제? 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원운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거 이해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이거랑 이론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제? 보어는 이걸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오비탈에서는 이건 이제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 그러니까 여기 중심으로부터 확률의 합이 90%인 지점까지를 잡아서 그 선을 연결해 보니까, 그 점들을 연결을 해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계면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부분까지는 뭐다? 90%. 그러니까 면적이, 그죠? 정적분을 하면 여기 면적이 90%. 여기 10이다. 90대 10으로 비율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비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오비탈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여기 n이라는 걸 여기다가 이제 x 앞에다가 이게 어떤 큰 오비탈의 어떤 전체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 앞에 쓰는 것은 주양자수를 쓰죠. 주양자수는 뭐랑 1대1 대응이라 그랬지? 전자 껍질이랑 1대1 대응이라 그랬지. 보어에서 전자 껍질을 말했는데 오비탈에서는 주양자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물론 보어에서도 주양자수가 나와.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는 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 껍질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식 그대로예요, 그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이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X는 뭐야? 오비탈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x는 오비탈의 종류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A에 오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종류, x의 종류. 선생님, 아까 전에 x를 오비탈의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임의한 오비탈이 정해지잖아. 임의한 오비탈이 정해지면 그 안에도 하위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위 종류라고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화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오비탈의 배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어떤 오비탈의 종류 x까지만 정해지면 에너지 값이 정해져. 다시 말하면 모든 이제 종류 x만 똑같다면, n과 x가 똑같다면 이 x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x를 어떤 이제 에너지 크기는 같으니까 뭐가 다르다? 어떤 배열되어 있는 어떤 방향만 다르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 자리에는 뭐가 오느냐? B 자리에는 전자의 개수를 표시를 할 때 얘를 씁니다. 그죠? 전자의 개수를 표시를 할 때. 자, 선생님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전자껍질하고 주양자수 1대1 대응 관계야. 얘 두 개는 딱 대응이 돼야 돼. K껍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K껍질은 뭐랑 같은 말이야? 주양자수 1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그때 존재한 오비탈은 뭐밖에 없다? 1s가 있죠. 1s. 그죠? 전자껍질이 L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양자수가 2다 이 말이고요. 존재한 오비탈은 2s와 2p가 있습니다. L껍질에. 그죠? M껍질에는 주양자수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존재한 오비탈은 3s, 3p, 3d 오비탈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KLMN이다. 그지? N은 4고요. 존재한 오비탈은 4s, 4p, 4d, 4f입니다. 보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보어에서는 전자가 몇 개이기만 하면, 전자가 한 개만 있으면, 어떻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다 만족한다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K 껍질이 N이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 에너지 준이랑 얘 에너지 준은 한 개니까 뭐 상관없는데, ES하고 EP는 에너지 준이가 어떨까? 전자가 한 개라면 같아요. 에너지 준이가 이것도 이 세 개도 같아요. 이 네 개도 같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오해를 하느냐? 선생님, 우리가 배울 때는 그 4S하고 3D하고 에너지 차이가 나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해주겠지만 다전자 원자일 때가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하면서 그 뒷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비탈을 각각의 어떤 종류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S오비탈은 구형입니다. 구형. 그죠? 구형이다라는 말은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구형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형태는 뭐랑 관련이 있다? 경계면이랑 관련이 있겠죠. 경계면. 이게 경계면인데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죠? 이런 경계면이 쉽게 말하면 90%인 그 점들을 다 이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직 핵과 전자 간 거리에 의해서만 확률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 1S에서 2S로 변할 때 여기 중간에 뭔가 띠가 하나 있죠. 2S에서 3S로 변할 때 중간에 띠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들은 지금 보니까 여기 확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확률이 얼마예요? 0이지, 그치? 이거를 마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오비탈이 하나씩 그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자 발견될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거리가 점점, 이게 2S, 3S는 이렇게 가니까 평균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주양자수가 커진다라는 말은 거리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최대 확률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핵과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균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인 거고, 지금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핵과 전자 사이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p 오비탈은 R형으로 생겼습니다. R형으로 생겼어요. p 오비탈은 R형인데요, 그죠? R형이라는 말은 방향성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이. 여기 지금 선생님이 p 오비탈 그림을 그려놨어, 그치? p 오비탈 그림. 여기 보면 여기에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해보자. pg 오비탈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방향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다 똑같습니까? 어떤 위치에 가면은 아예 거의 없어, 그지? 다시 말하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쪽으로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전자 발견될 확률이 조금 높죠, 그죠? 이쪽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핵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이랑도 연관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결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자 발견 확률은 거리와 뭐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축과 나란한 오비탈을 우리가 PG 오비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나란한 오비탈을 PY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X축이랑 나란한 오비탈을 PX 오비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의상 정한 거야, 임의상.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확한 거는 뭐야, 정확한 거. 얘들은 쉽게 말하면 축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어떤 원자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근데 확실하게 유지되는 건 뭡니까? 이 세 개가 무슨 관계다? 서로가 직교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논술을 치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치? 그런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주양자수가 커진다라는 말은 1P, 2P, 3P, 4P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크기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자. 근데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 오타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한 번 더 그거를 제거시켜주고자 하는 거야. 1P가 있니?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했잖아. 그지? 주양자수 1일 때는 S오비탈밖에 없어,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 1P는 있다 없다? 이건 없어. 헷갈리지 마.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2P에서 3P로 갔다가 4P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2P, 3P, 4P로 간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양자수가, 여기 앞에 있는 게 주양자수로 선생님 그랬지? 주양자수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 말은 오비탈 크기, 경계면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경계면의 크기가 커진다 라는 말이고,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평균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겠죠, 그죠? 아까 선생님 계속 설명한 거야. 그러면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이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S오비탈하고 P오비탈 둘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둘 다 뭐다? S오비탈도 주양자수 커지니까 오비탈 에너지 커지고, 주양자수 커지니까 P오비탈도 에너지가 커진다. 다시 말하면 주양자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꺽쇠가 돼 있죠. 꺽쇠가 돼 있다는 말은 이 꺽쇠는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엄청 잘 몰라도 된다. 잘 몰라도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힘들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일단은 조금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뭐 논술 치지 않을 친구들은 대충 듣고 흘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양자수 개념은 우리가 아까 주양자수라는 거 다뤘지. 주양자수가 있다는 건 부양자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수가 4종류가 있어요. 자기 양자수도 있고요, 스핀 양자수도 있습니다. 총 4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뭐가 결정되냐, 전자가 오비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양자수라는 것은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했지, 그지? 주양자수가 커진다라는 말은 오비탈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 주양자수는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n이 어떤 거다? 자연수다. 그 자연수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다는 거지. 주연수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커진다는 거야. 그다음 부양자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오비탈의 종류. 그러니까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 d 오비탈이냐, f 오비탈이냐 이런 것들을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L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주양자수가 정확하게 결정되고 나면 그 값들을 가지고 부양자수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부양자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L 값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냐면 0에서부터 n-1까지 변할 수가 있어. 다시 만약에 n이 1이다. n이 1이다. 그럼 여기 1이 들어가. 그럼 부양자수는 0에서 0까지. 그럼 L은 얼마밖에 못 가죠? L은 0인 것밖에 못 가진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양자수가 4다. 그럼 4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오비탈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이 안에 크게 보니까 0, 1, 2, 3 총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이제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기양자수라는 것은 오비탈의 하위 종류나 배양을 결정하는 건데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양자수를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했는데 만약에 n이 2였다 칩시다. 2였다. n이 3이었다. n이 3이면 L 값은 0, 1, 2 세 가지가 있죠. L이 그럼 0인 걸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ML은 0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인 걸 집어넣었어. 1인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가. 그럼 마이너스 1, 0, 1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오비탈의 하위 종류를 결정을 하는데 그 1이 부양자수가 1이 되는 ML 값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값을 우리가 하위 종류가 그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N 값이 2가 됐다. L 값이 2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5개의 그지? 자기양자수 값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이제 5종류의 하위 종류가 배향이 결정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는데요. 스핀 양자수라는 것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플러스 1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 여기서 뭐가 나와? 스핀 값이 다르다. 전자의 스핀 방향이 다르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전자가 한 오비탈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자 2개의 스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 스핀 양자수하고 관련이 있다. 자, 주양자수는 그래서 주양자수가 n이 1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전자 껍질로는 무슨 껍질이라고 그랬지? K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K 껍질. 오비탈의 종류 L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와이드 해줄게. 자, 저기서 L 값은 n이 1이면 1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0에서 0까지니까 L 값은 얼마밖에 없어? 0밖에 안 돼. 그치? 그래서 L 값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L이 0이라는 것은 그 오비탈이 1s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오비탈의 하위 종류는 어떻게 되겠어? 하위 종류는 L이 0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0까지니까 ML도 얼마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위 종류가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안 구분된다는 거야? L이 0일 때는 오비탈 하위 종류는 구분이 안 돼. 그걸 뭐라고 써? 그냥 1s라고 쓰는 거지. 구분이 안 되면은 그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 밑에 쓴다 그랬죠. 한번 보세요, 앞에. 그지? 여기다 하위 종류를 쓴다고. 이 하위 종류가 구분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그냥 1s라고 쓰기만 합니다. 전자 개수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지 스핀 양자수가 여기까지 양자수가 3개가 결정이 되면 이 스핀 양자수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전자 개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플러스 2분의 1짜리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한 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n이 2일 때 한번 해볼까요? n이 2라는 말은 L껍질이 존재한다는 L껍질이라는 이야기고, 그치? 그리고 n이 2면 L 값은 0에서 1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L 값은 두 가지가 나와, 그치? 0인 거랑 1인 거랑 두 개가 있어. 주양자수 2면서 L이 0이니까 2s 오비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똑같이 0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0은 마이너스 0에서 플러스 0까지니까 ml은 0밖에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ml은 0이고, 따라서 오비탈의 하위 종류는 없어. 그래서 2s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면은 L이 1인 거를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면 L이 1인 걸 한번 해봅시다. L이 1인 거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항자, 일단 오비탈의 종류부터 해볼까? 오비탈의 종류는 2p겠지, 그치? 2p라고 쓰고, ml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총 3개의 그 값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오비탈이 결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오비탈은 뭐뭐뭐다. EPX, EPY, EPZ 이렇게 세 개가 결정될 거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결정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이 총 4개가 있거든. 그럼 총 몇 개의 오비탈,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8개가 들어가는 거야. 4, 2, 8이라서. 그 다음에 n이 이번에는 3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n이 3이라는 말은 L 값이 0이거나 L 값이 1이거나 L 값이 2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한 번에 됩니까? 네, 좋아요. L이 0이라는 말은 3S가 결정되는 거고, L이 1이면 3P, L이 2면 3D까지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하위 종류를 살펴보시면 ML은 0이니까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0까지, 그래서 0이고, L이 1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총 3개, 2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가 총 5개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자, m이 0인 거까지 하면 이 오비탈의 하위 종류가 어디까지 결정되냐? 3s까지 결정되겠죠. ml이 0이면 3p면은 세 종류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3px, 3py, 3pg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이 2인 경우에는 d 오비탈이 있는데, 그 d 오비탈도 5종류가 있어요. 좀 살벌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적어놨어. 그대로 그냥 보고 그냥 받아들여.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깊이 공부하게 된다면, 뭐 화학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물리화학 같은 거 하시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배웁니다. 나중에 뭐, 이거를 이제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막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자 개수는 몇 개다? 오비탈 개수로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9개니까 9, 2, 18, 18개의 전자가 차겠죠. 자, 이제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싸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전자 배치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싸움 원리입니다. 싸움 원리는 무엇이냐? 싸움 원리는 낮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로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원리예요. 그죠? 낮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로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수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시면 1s 다음에 2s가 되고, 2s하고 2p하고 크기가 이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걸까? 조심해. 수소야. 수소라는 말 전자 몇 개 있다? 한 개.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 같은 표시. 오케이? 그리고 3s하고 3p도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분들이 4s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다전자 원자에서 그렇고, 그럼 3p하고 뭐하고 같다? 에너지 준위가 3d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3d하고 4s 사이에는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죠? 아니죠. 3D하고 4S 사이에는 3D가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 폭이 좀 깊어질 것 같아. 자, 봐봐. 보어의 이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주양자수 1, 주양수 2, N은 3, N은 4.
오비탈 이론으로 보면은 얘는 그냥 1s만 있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1s하고 2s하고 2p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연요소 3이라면 여기는 3s, 3p, 3d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4s, 4p, 4d, 4f가 있는데 이것들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는 거야? 다 같다는 거죠. 보어 이론과 오비탈 이론을 섞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보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다전자 원자는 1s하고 2s 다음에 2s하고 2p 사이에도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고요. 3s하고 3p 사이에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3p 다음에는 4s고 그 다음이 3d예요. 그 다음에 3d 다음에 4p.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싸움 원리 자체가 낮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로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찾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3p가 낮고 그 다음이 3d가 아니라 4s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기계적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좀 따로따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왜 4s가 3d보다 더 낮을까요?를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을 보면 돼. 이 부분. 일단 먼저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가리움 효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가리움 효과.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끼는 핵전하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끼는 핵전하, 우리가 유효핵전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효핵전하를 핵과 전자의 사이에, 핵과 전자라는 말은 유효핵전하를 느끼고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야. 이 전자가, 알겠지? 유효핵전하를 느끼고 있는 전자하고 그 핵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냐? 다른 전자가 끼어들어서 전자끼리 반발로 인해서 유효핵전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핵이 있어요. 전자가 있어. 이 지금 둘이 상호작용 나올 때 생각해봐. 서로 끌어당기겠지. 얘가 지금 땡겨온다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른 전자 하나가 더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얘하고 사이 인력이 생기면서 얘하고 얘 사이는 서로 밀어내겠죠. 너 이리 가, 너 저쪽으로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얘로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요런 이제 반발력 때문에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방해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딴짓하는 애들 항상 맨 뒤에 앉아요. 그죠? 맨 뒤에 앉아서 듣는데 그 친구들은 앞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한테서 가려지죠. 선생님의 눈에서 벗어나. 그럼 어떻게 돼? 야사 토끼고 딴 데 갑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에게서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냥 선생님만의 이론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자, 근데 꼭 내부의 전자만 다른 전자를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주 양자수 같을지라도 가리움 효과를 받는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한 원자 내에 같은 전자 껍질에 같은 껍질에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있어.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봐봐. 3S하고 3P가 존재를 해. 다시 쓸게요. 3S하고 3P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난단 말이야. 다전자 원자 같은 게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그죠? 3S하고 3P 사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가리움 효과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P 오비탈의 전자는 핵과 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더 멀어요. 맞습니까? 뭐보다? S 오비탈에 있는 전자, 3S에 있는 전자보다 3P에 있는 전자는 핵과 전자 사이 평균 거리가 더 멀죠. 더 멀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경계선 그림을 그려보면 S 오비탈 이렇게 있으면 P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구간만큼 P 오비탈이 어떻게 돼 있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지. 더 발견될 최대 확률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거리가 좀 더 머니까 어떻게 되겠어? P 오비탈의 전자는
p 오비탈의 전자는 가리움 효과를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더 멀리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그지? 가리움 효과를 더 크게 받으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유효액전하가 더 작아질 거고, 유효액전하 더 작아지니까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같은 주양자수의 p 오비탈은 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4S하고 3D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여기 그림 봐봐. 여기 그림 봐봐. 이거는 이제 무슨 형태였어?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다.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게 수소가 아니라 다전자 원자라면, 지금 얘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잖아. 같은 주기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주양자수 내에서 오비탈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S가 제일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1S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2S, 3S, 4S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S보다 뭐가 더 높아? 3P가 더 높아. 3P는 여기 있다 말이야. 이렇게 3P. 3D는 어디 있을까요? 조금 더 키워보자. 3D는 이렇게 와. 이게 3D야. 4S하고 3D하고 에너지 준위 차이 많이 납니까? 많이 안 나. 많이 안 난다. 많이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4S에 차기도 했다가 3D에 차기도 또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3D가 4S보다 어떻다? 더 높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 찬다? 3P 차고 나서 4S 차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훈트의 규칙을 한번 알아보면, 훈트의 규칙은 무엇이냐?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전자가 배치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외워. 뭐 굳이 내신 시험에는 한 번씩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히읗으로 외웁니다. 그럼 뭐 절대로 안 헷갈려. 훈트 홀전자, 파울린 베타 원리, 그다음 싸움 원리 이렇게 있잖아요. 파울리하고 훈트가 선생님이 예전에 막 헷갈리더라고. 훈트가 베타 원리였나, 파울리가 베타 원리였나. 이게 뭐 다 기억 잘 되는 친구들은 안 외워도 돼. 근데 선생님은 히읗으로 외우니까 안 헷갈리더라고. 훈트의 규칙은 뭐야? 홀전자 규칙이야. 파울리는 베타 원리야.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이게 스핀 양자수 MS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치? 좋아요. 자, 해봅시다.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전자가 배치돼. 근데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당연히 훈트의 규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싸움 원리가 먼저일까요? 훈트? 여기 전자 채우기 하라 그랬는데 원자 번호를 적어보면 C는 6번이에요, 그죠? 훈트의 홀전자 규칙대로 보면은 전자를 채워야 6개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 채워지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채워져야 되니?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싸움 원리를 만족하면서 훈트의 규칙이 만족하도록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싸움 원리를 만족하면서 훈트의 규칙이 만족하도록 채워야 된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래서 뭘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싸움 원리가 우선이고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훈트 규칙이야. 그러면 선생님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예요? 자, 일단 한번 공부해보고 시작해봅시다.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은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가? 2개가 서로 다른 스핀 방향으로 채워지는 것을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가 서로 다른 스핀 방향으로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스핀 양자수는 관련이 있어서 한 개는 플러스 2분의 1,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전자를 첫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서 되는 거냐? 이거는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해봅시다. 베타 원리는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싸움 원리가 우선이면서 훈트는 그 다음 번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 채우기를 한번 해보자면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잖아요. 그럼 전자 어떻게 채운다? 바닥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싸움 원리를 만족하도록 1S에 먼저 한 개 채워져.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질 때는 2S하고 1S하고 에너지 운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디부터 채운다는 거야? 1S를 채워. 1S를 채우는데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베타 원리에 따라서 요렇게 채워야 된다는 거지. 그치? 2S에 그 다음에 채워지는데 다전자 원자잖아요. 다전자 원자는 ES하고 EP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ES를 먼저 채우면서 홀전자 규칙에 맞게 먼저 한 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대로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P에 차는데 얘는 조금 다시 봐야 될 게 EP는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다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그러면 무슨 규칙을 따라야 돼? 싸움 원리는 이미 만족하는 거니까 훈트 규칙을 따라서 홀전자가 많아지도록 채운다.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한 개가 이렇게 찼으면 나머지 한 개는 이렇게 차든지 해야 된다. 꼴짜만 요런 문제 속지마. 꼴짜만 요런 문제 속지마. 여기 하나 없고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가관인 건 이거다. 얘를 요렇게 바꿔. 다 어때? 다 바닥 상태야. 선생님 왜요? 아니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X하고 Y하고 G, PX, PY, PZ 오비탈은 전부 다 뭐만 구분한 거야? 방향만 구분한 거잖아. X에 먼저 찰지 Y에 먼저 찰지 G에 먼저 찰지 우리가 그걸 왜 따져?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전자를 그리고 또 스핀 방향이 플러스 2분의 1부터 먼저 찬다는 이야기가 무슨 어디 있어? 없죠? 그러면은 어디에 채워지든 먼저 무슨 스핀 방향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거 전부 다 무슨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뭐라 그래? 바닥 상태. 그죠? 이것도 바닥 상태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채워진다? 두 개가 이렇게 먼저 찬 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게 이렇게 차면 되겠지. 그치? 플로리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그죠? 9번. 그럼 1S가 가장 낮은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시키도록 채우고 2S에 그 다음에 만족시키도록 채우고 5개가 남았잖아. 순서대로 채워볼게. 한 개가 찼어. 그 다음 어디 찰까? 이렇게 차겠죠. 그 다음 어떻게 차? 이렇게 차죠. 그 다음 어떻게 차? 홀전자가 가장 많아졌지. 근데 훈태 규칙 만족했지만 더 채워야 되잖아. 그런데 에너지가 더 높은 데는 채워질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3S 3P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전자를 이렇게 채우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채우면 안 돼. 이거 안 돼. 어떻게 채운다? 일단 먼저 싸움 원리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채운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죠? 네, 이것으로써 2-1단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